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종군여기자 마가렛 히긴스는 대한민국 해병을 귀신 잡는 해병대로 보도해서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해병의 살아있는 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를 만들었던 6.25 전쟁 영웅 고 김성은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 최초로 국방장관을 지냈던 고 김성은 장군은 19살의 나이로 만주 하얼빈 농대를 수료한 엘리트로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1일 해군 병학교를 특임으로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창설 당시 중령으로 진급한 장군은 참모장으로 보임되어 해병대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성은 중령은 500여 명의 해병대원으로 구성된 김성은 부대를 지휘하여 전쟁 초반 남원, 함양, 진주 지구에서 지원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950년 8월 1일 서부지구 전투사령부로부터 강원도 진동리 서방에서 적을 저지 그리고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성은 부대는 다음날 고사리 지서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적정 파악을 위한 정찰을 실시했고 제2중대를 부현해 그리고 제3중대를 고사리 남방 428.3고지 서측에 배치했습니다. 8월 3일 북한군 정찰대대가 전차를 선두로 진동리를 향해 다가오자 334.8고지의 제7중대와 428.3고지의 제3중대는 맹렬한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진동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성은 부대는 이후 미 제25사단 이하 제24연대에 배속되어 마산 방어에 투입됐습니다. 부산 서방 50km에 위치한 마산은 부산 서측방의 관문으로 마산 방어의 성패는 부산 교두보 확보와 직결되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 제8군은 적의 주공이 대구 전선에 집중되자 이를 분산시켜 압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미 제25사단에 역습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한국해병대는 미 제24연대는 특수임무부대의 예비대로서 서북산 일대를 공격해 진동리 그리고 함안 도로를 확보한다는 기동 계획에 의거해서 1950년 8월 5일 15시 30분 진동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마산 진동리 가도의 타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병 제7중대는 적이 진출해 있던 340.4고지를 공격했습니다. 제7중대는 적진 최단거리에 접근해 일제히 수류탄전을 거듭하면서 적진을 돌파했고 피하 식별이 어려운 진내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육박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 10분에 전략상 요지인 340.4고지를 탈환하고 미군에 인계한 다음에 진동리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마산에서 다시금 미 제24단으로 배속된 김성은 부대는 진해로부터 병력을 보강받아 재차 진동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10일 새벽 적이 해병 기지로 침공해오자 부대는 2시간 이상이나 계속된 접전 끝에 적을 격퇴시키고 날이 밝자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1일 아침 8시를 기해 대한민국 해병대의 공격 목포인 서북산 능선 일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포격의 지원 속에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산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확보한 해병대는 이 지역을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다음 전투 지역인 중암리로 이동했습니다. 중암리 전투에서도 대승한 김성은 부대는 8월 14일 진해로 개선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진동면을 공격하여 마산과 진해에 점령을 꾀했던 북괴군은 김성은 부대의 굳건한 방어와 역공으로 침공이 좌절됐습니다. 이에 일부 병력을 남쪽으로 돌려 무방비 상태에 있던 통영을 먼저 점령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견내량 해협을 건너 마산항과 진해항을 봉쇄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적의 작전에 대비해 우리 군은 해병대를 통영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이 임무를 역전의 부대인 김성은 부대에 맡겼습니다. 1950년 8월 16일 김성은 부대는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즉시 거제도 서해안에 상륙하여 통영에서 거제도로 침입하려는 적을 섬멸하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제도 방면에 전황이 급박하지 않음을 현지의 정찰대 보고로 접한 김성은 부대는 작전을 변경해 줄 것을 해군 본부에 건의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소규모 병력으로 거제도 일원을 지키기보다는 전 병력을 통영군 장평리에 상륙시킨 다음 일부 병력을 원문 고개로 진출시켜 북한군의 후속을 차단하고 주력 부대로 통영 읍내의 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경된 작전의 수행을 위해 8월 17일 밤 해군은 해병대가 적의 저항 없이 성공적인 작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함정을 동원하여 통영 해안에 대한 일제 포격을 가했습니다. 마침 이때 북한군은 우리 해병대가 통영 항구 정면으로 상륙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쪽 고지에 있던 병력들을 야암을 틈타서 급히 남해안 일대로 이동 배치한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 8월 18일 해병대는 최후의 목표였던 178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패주시키고 19일 새벽 고지를 탈환한 뒤 통영 읍내로 진입해 잔적들을 모두 소탕했습니다. 작전에 성공한 해병대는 적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원문 고개에서 방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인해 전술로 해병 진지에 침입한 북한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교전에서 아군은 4시간에 걸친 혈전 끝에 적군을 격퇴했습니다. 이후 20일과 22일에도 적의 침공은 계속됐지만 김성은 부대는 적을 무난히 격퇴시켰습니다. 해병대의 통영지구 전투는 6.25 전쟁 중 전무후무하게 한국군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전투입니다. 아울러 철수작전 수행 중에 결행된 유일한 공격작전으로 전사에 남아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적사살 469명, 포로 83명, 야포 3문, 중기관총 6문, 경기관총 22문, 따발총 128정, 박격포 2문, 이 밖에 각종 무기와 장비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귀신도 잡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해냈소. 이 말은 전광석화와도 같은 김성훈 장군의 묘수에 경탄을 금치 못했던 외신 기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외신 기자들은 이 작전의 성공을 보도하는 기사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찬사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The Might Capture Even the Devil이었습니다. 통영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성은 부대는 이 전투 이후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김성은 장군은 또 9.28 서울 수복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아울러 연희고지 전투와 104 고지 전투에서도 그의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그와 함께 전선에 투입된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1기 졸업생 60여 명 중 대다수의 장교들이 전사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성은 장군은 1952년 10월 수도권의 관문이었던 판문점 인근의 사천강 장단지구 전투에서 중공군 2,700명을 전멸시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사천강 장단지구의 지휘관으로 발령받은 김성은 장군은 함께 배치됐던 군무기자 군인이었던 김덕순 목사와 함께 3일을 기도한 뒤 중공군을 선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 전 기간에 걸쳐 명장으로서 명성을 드높였던 김성은 장군은 부하에 대한 사랑도 특별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전투로 기진맥진한 부하들의 참호를 일일이 찾아가 독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부하들이 안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김성은 장군은 제1전투단장을 거쳐 해병대 교육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전합정 조인으로 전선이 안정되자 1953년 9월 16일 대령으로 해병학교장에 임명되어 해병교육단장을 겸임하며 정예 해병 육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병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2007년 5월 15일에 영면한 김성은 장군은 1957년 6월 소장으로 진급하여 해병대 제1사단장에 부임했습니다. 해병대가 오늘의 해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959년 6월 해병대 부사령관에 이어 10월에는 참모장으로 임명됐으며
1960년 6월 25일 해병 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해병대 사령관에 보임되어 1962년 7월 예편할 때까지 복무했습니다. 군문을 나선 이후 대한중공업사장과 제양군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1963년 3월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김성은 장군은 재임 기간 중 자주국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을 만큼 국가 방위력 증강에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최초로 구축함을 도입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김성은 장군의 재임 당시 이루어진 월남 파병은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향상의 토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됐습니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 발생하자 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해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 미국의 군사 원조를 당시 최강의 전폭기였던 F-4 팬텀기 18대를 받아낼 정도로 군사적으로의 외교 감각도 뛰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미군의 장기 주둔을 예측하고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를 체결했습니다. 일평생을 국군과 나라를 위해 일했던 고인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 추진 본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김성은 장군이었습니다. 실제로 장군은 별세하기 며칠 전 우파 매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명운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1000만 명 서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2007년 김성은 장군 사후 북한 핵폐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 추진 본부는 3년 9개월 동안의 국민 서명을 통해 2010년 6월 1000만 명 서명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은 장군의 마지막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은 장군의 삶은 한 인간이 살아온 역경과 영광, 성공과 고난, 시리가 반복된 하나의 대서사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무더위 속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어깨띠를 두르고 선두에 서서 국민을 일깨우게 한 호소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프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인데 저희 형하고 같이 산에 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산에 왔는데요.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김프채 TV가 운영하는 워룸에서 만들고 있는 웹진 워룸 합본호 제4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6월에 카페를 연 이후에 지금까지 3권의 합본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도 합본호를 10주치를 모아서 합본호 제4호가 나왔습니다. 워룸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난 2월 달에 저희 뽀뽀가 죽었는데요. 지병으로 죽었죠. 심장병으로. 그때 독자 몇 분들이 고양이 관련 굿즈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해 봤더니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에 웹진 워룸 제4호 합본호와 함께 굿즈를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에코백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김필재 TV의 모토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이 모토를 영어로 새긴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산악회, 형제산악회 회장님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네이비 색깔, 이건 네이비 색깔이지 약간 좀 블루톤이 있는데 블루톤의 이 옷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Freedom is not free가 이 로고가 들어갔고 색깔은 검정색과
저렇게 블루톤의 옷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땀이 금방 흡수되고 흡수한 다음에 또 발산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상에 오기까지 계속 이 옷만 입고 올라왔는데요. 땀을 빨리 흡수하고 또 빨리 땀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구입하실 때 같이 이 굿즈, 토미, 까미, 에코백을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과 함께 티셔츠와 뽀뽀까미 에코백 함께 세 가지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뭐 책만 구입하셔도 괜찮고요. 각각 따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워룸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이들 굿즈와 웹진 워룸 핫본호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자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